올라왔죠. 4배. 이때 한국은 4배가 올랐는데 중국은 6배가 올랐죠. 왜? 중국은 성장률이 지금으로 치면 6.5%인데 한국은 지금 성장률이 2.8%죠. 이 2배 정도 되니까 이제 성장률이 중국이 인건비 싸고 뭐하고 하니까 성장률이 이렇게 되니까 한국보다 중국이 빠르게 올라온 거죠. 전 세계가 이런 버블장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 시기는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버블을 키워서 크게 무너지는 이런 경험들을 더 했기 때문에 요것보다 더디게 갈 수도 있고 요것보다 작게 움직이고 무너질 수도 있어요. 왜? 학습을 통해서 배운 게 있으니까. 버블을 확대해 놓으면 죽어버리는구나. 이런 것들을 배운 게 있으니까. 금리가 금리 유가가 이렇게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무너졌는데 이렇게 무너지는 동안 어때요? 증시는 무너졌다가 다시 여기를 뚫어냈죠. 자, 금리는 이 자리를 못 뚫어냈죠, 아직. 자, 유가가 140불을 넘어가는 구간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물가랑도 연동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유가가 이렇게 다시 넘어가는 구간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신재생에너지가 엄청나게 부각을 받겠죠. 그리고 금리 같은 부분은 3% 4%는 무조건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구간에선. 이 수치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미국이 내년에 이제 3회 내년에 3회 뭐 총 한 10번? 이 정도의 뭐 인상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버블을 만들겠지만 이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금리 인상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지금 2.25%죠. 여기에서 10번 인상을 하면 4.75%가 되겠죠. 금리 인상을 앞으로 3년이든 2년이든 10번 이상을 하면 4.75%가 된다고. 우리나라도 무조건 3% 4%까지 쫓아가야 돼요. 이게 1bp라 그래갖고 1%가 넘게 떨어져 있으면 우리나라에 있는 해외 자금들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크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만한 뭐 재정 상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요거를 이제 금리를 이렇게 쫓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못 쫓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금융위기가 오는 거죠. IMF 때처럼.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해가면서 이제 따라가겠죠. 경제라는 거는 지금 한국은 쉽게 말하면 전 세계가 지금 한국이 이렇게 막 경기가 안 좋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고용이 이렇게 안 좋고 뭐하고 할 이유가 없어요. 전 세계가 이제 돌아서는 이런 흐름에서 한국만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무슨 뭐 소득주도 성장이니 일단 인건비가 뭐 자동차라든가 산업이라든가 이런 데들만 이제 대충 비교를 해봐도 일본을 넘어서 있는 구간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기업하는 거를 이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가속화되고 우리나라의 설비를 늘리질 않으니까 당연히 고용이 작살이 난 거예요. 한국이 고용이 작살난 이유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고용이 더 좋을 수가 없잖아요. 고용 이직이 뭐 거의 100%예요. 100%. 미국은 자 법인세를 줄여줬어요. 법인세. 자 한국은 법인세 올렸죠. 한국에서 기업하면 세금 많이 내야 돼. 미국으로 가야지. 미국이 아니면 뭐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싼 데로 가야지. 그런 데로 가면은 혜택을 되게 많이 주니까 굳이 우리나라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다고 그걸 나라에서 강제할 수 있느냐? 그걸 강제한다는 자체가 공산주의지. 한국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 세계에서 지금 보면 중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유동성을 푸는 그런 부양 정책을 굉장히 펴고 있는데 한국은 긴축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긴축 정책들이. 뭐 복지 늘리고 다 좋아. 좋은데 우리나라가 이제 체력이 돼 있을 때 해야지. 국민들이 돈이 많을 때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거 하려면. 국민들이 그러니까 서민들이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데 이런 거 하면 되냐고. 어차피 긴축이라는 건 하면은 부자들은 안 죽어요. 서민들만 죽는 거야.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보세요. 최저임금 인상하는 거 보세요. 최저임금.
이거 올리는 거 다 좋아요. 대기업에서 이거 최저임금 이하로 돈 주는 데가 있나? 다 이거보다 높게 주잖아요. 대기업들은 상황 안 좋아지고 뭐하고 하면 동결해버리면 돼요, 임금. 뭐 노조 있는 데들은 뭐 파업하고 뭐하고 하면 그냥 이제 여기 한국에서 생산하는 거 해외로 돌려버리면 되고, 이게 답이 안 나오면 노조 뭐 이런 거 답이 안 나오면 해외로 돌려버리면 된다고. 그리고 뭐 임금이나 뭐 이런 부분들 뭐 해갖고 뭐 올라가고 뭐하고 하면 누가 죽어요, 누가. 서민이 제일 먼저, 중산층이 제일 먼저 죽는다고, 중산층이. 서민은 아니지, 뭐 자영업하고 하시는 분들이 다 중산층이라고 봐야죠. 중산층들이 제일 먼저 죽어요. 그래갖고 중산층이 서민이 돼버려. 서민이 늘어나. 부자들은 그럼. 부자들은 그냥 이렇게 유지되는 거예요. 그대로 있어요. 절대 가난해지지 않아요, 얘들은. 자본주의라는 구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끔 돼 있어요. 구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지금 청년들하고 아이들이 힘든 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 50대, 60대들이 보면 50대, 60대에서 이제 열심히 사셔갖고 또 무슨 뭐 어떤 뭐 해갖고 부동산 같은 거 다 주고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면은 부동산 주고 있으니까 부자잖아. 일단 아파트 뭐 6억, 10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부자죠. 그렇죠. 이거 누가 들고 있어? 다 60대, 50대 들고 있잖아요. 요 밑에 있는 이 청년 따까리들은, 이제 우리 뭐 10대, 30대들은 미래가 없어요. 자, 도망가야지. 한국에선 미래가 없으니까 도망가야지. 이 미래가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에 이게 다 도망가거나 무슨 막 지금 이미 이게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아예 안 낳잖아요. 한 달에 200만원, 300만원 벌어서 어떻게 애를 낳아요. 지금 우리 외삼촌에 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숨만 쉬는데 600만원씩 들어간대요, 월. 그냥 숨만 쉬는데. 물론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이제 아이가 둘 있어도 뭐 마찬가지죠. 한 500 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런다고 과소비하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숨만 쉬는데 이렇게 들어간다고. 숨만 쉬고 있는데. 근데 지금 뭐 돈 200만원, 300만원 벌어갖고 애를 어떻게 낳아. 그러니까 인구는 계속 줄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고, 이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정책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골머리 싸매다가 결국은 이제 터지고 무언가 하든가 아니면 이제 어떻게 잘 이게 봉합이 되면 이제 좀 이렇게 좋아지는 흐름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경제라는 거는 뭐 국가가 어떻게 개입한다 그래갖고 돈 있는 사람들이 절대 죽질 않아요. 경제라는 거는 간단해요. 돈 있는 사람들이 이게 하는 거예요, 돈. 이게 부자들이 돈을 풀어야 돼요. 부자들이 돈을 풀어야 경제가 돌아가요. 근데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자꾸 압박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 잠궈버린다고. 이게 뭔 말이냐면 기업들이 돈을 안 풀잖아요. 설비를 안 늘려요. 설비를 늘려야 여기서 일자리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생기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설비를 늘리지 않으니까 이 일자리가 안 늘어요. 그렇다 보니까 고용이 죽어버리고, 요런 것들을 뭐 자영업이라든가 중산층들이 받아줬는데, 서민 일자리를, 진짜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일자리는 어떻게 보면 중산층들이 받아줬단 말이에요. 뭐 자영업해서 사람 쓰고, 뭐 중소기업들이 사람 쓰고 해갖고 진짜 힘든 사람들은 중산층들이 받아줬어요. 근데 이제 중산층들이 아니고 이제 중산층을 죽이는 정책으로 가고 있으니까 서민들이 더 힘든 거지. 근데 보면 지금 문정부는 어때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쵸? 사람은 되게 좋아. 나쁜 사람은 아니야. 대통령인데 막 가서 보면 요런데 저런데 막 찾아가서 막 하잖아요. 사람들이랑 막 이야기야. 좀 뭐 이제 들 사는 사람들이랑도 막 말도 섞고 뭐 이런 거 관심을 가지고 뭐 하는 거 보면 심성이 나쁜 사람은 아닌데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능력이 부족한 사람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심성은 좋은데 능력이 부족한 사람인 거죠. 그래가지고 뭐 보면은 뭐 요즘 보면 덧글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 별로문 소리들이 많더라고. 그 뭐야
뭐 빨갱이부터 해서 뭐 별로무 소리들이 많죠. 근데 북한이랑 이거 하는 거 잘하고 있는 거죠. 북한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우호적인 관계를 가진다고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죠. 북한이 경제 개방을 해버리면 전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갈 땐 여기에요. 그러니까 땅덩이에 대비해서 땅덩이나 인구에 대비해서 뭐 베트남 이런 데가 아니에요. 베트남에서 이제 북한으로 다 넘어오겠죠. 설비고 뭐고. 인건비 가장 싸겠다. 인프라 막 아직 갖춰지지도 않았겠다. 이거는 완전히 엄청난 기회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이가 안 좋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기회를 다 놓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되게 잘하고 있지.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손 놓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서민들은 항상 지금 당장이 아니면은 답이 없으니까. 왜?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기 때문에 나중 일은 생각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욕을 많이 잡수고 계신 거고. 물론 잘못하는 부분들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치인이나 대통령이 모든 걸 잘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죠?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정부에서 어떻게 해주는 게 아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이제 민심이 흉흉해지고 뭐하고 지금처럼 하면 어떻게 돼? 이제 뭐 정책 방향을 좀 바꾼다든가 뭔가 부양책이 나온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하겠죠. 그게 안 되면 뭐 어떻게 탄핵돼야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가 언제가 갈지 모르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지수라는 거는 지금부터 이제 막 2년 3년 후에, 그러니까 2년 3년 후에 금리가 막 3% 4% 갔는데 전 세계 이제 자산 시장이 성장하고 뭐하고 해서 4차 산업이 가속화되고 뭐하고 하면 5년 만에도 갈 수 있는 거예요. 1만 포인트까지. 언제 갈지는 모른다고. 자, 요런 자리, 바닥에서 요런 자리, 이런 자리는 항상 일생일대의 기회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2008년도랑 똑같은 자리예요. 지금 자리가 2008년도랑 똑같은 자리다. 올라가는 중에 한번 걸린 것 뿐이고, 이제 이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경제가, 전 세계가 경제가 이제 조금 이제 뭐 버블을 키워가는 그런 흐름들이 진행이 될 수 있다. 이 4차 산업이라는 거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시작도 안 했잖아. 지금 다들 떠들고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거는 현실이잖아요. 현실. 무조건 시작되잖아요. 여기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나? 이거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현실이라고. 무조건 진행이 된다고. 이걸로 어마무시한 돈을 벌 거라고요. 기업들은. 그 기업들을 내가 가지고 있잖아. 우리가 주주니까 주인이잖아. 근데 뭐 이렇게 겁이 많아. 그쵸? 겁먹고 뭐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더 싸졌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인플레 시대가 오면 이렇게 몇 년 만에 굉장히 큰 상승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마지막 버블 키우기 전에 이렇게 무너지는 흐름들이 나왔죠. 이런 구간들이 나왔어요. 이때도 과거에도 보면.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급하게 되돌리느냐 아니면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느냐,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렇게 속도를 내는 구간이 나오겠죠. 아니면 이렇게 급하게 움직이느냐,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느냐, 급하게 움직이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결국은 상방으로 무조건 갈 수밖에 없다고. 자, 지금부터 10년은 본격적인 성장 국면이 인플레 시대의 시작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2.25%고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자, 앞으로도 일단 세 차례는 거의 확정적이에요. 내년에 인상을 하는 포지션일 것 같고, 내년에 세 차례만 올리면 미국은 3%입니다. 우리나라도 못해도 2.25%까지는 올려야 되겠죠. 지금 금리구 수준에서 격차를 더 벌리는 거는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되겠죠. 최소 2%까지는 올려야 되겠죠. 내년에. 그리고 좀 이제 살아나면은 이걸 따라잡아야지. 이 미국에 있는 금리 수준을 따라잡아야 되기 때문에 2%에서 4%까지 아직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폭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해야 되고, 금리가 올라가는 동안에는 무조건 증시는 뭐라고요? 상승한다. 자, 한국은 이제 기준금리가 1.5%입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저는 이제 3, 4%까지는 올라갈 거다, 금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2배 이상 금리 인상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은 더 이제 압박이 커지겠죠. 자, 부동산 비중 80%, 90%의 자산 불균형이 진행되고 있는 게 한국이에요.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지금 한국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투자 매력이 있다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부동산이 결국 이게 마이너스 50%가 작살이 나든 어떻게 작살이 나든 작살이 나면 이 돈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돈이 어디 들어가겠어. 들어갈 곳이 증시밖에 없다는 거죠. 북한의 개방이 1년 후든지 5년 후든지 본격화가 되기 시작하면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겠죠. 그리고 교역량이 확대되면서 서로 이제 수출, 교역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교역이 활발해진다는 건 뭐예요? 서로 거래가 많아지니까. 자, 일이 많아지죠. 그러면서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호황 국면이 기다리고 있다.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4차 산업의 인프라는 그 성장이 어디까지일지 예측도 불가능하죠. 이게 자율주행,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자율주행, 인공지능까지잖아요. 그 인공지능으로 뭘 어떻게 할지, 그 자율주행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지, 또 예를 들어서 무슨 로봇으로, 로봇 산업이 어디까지 성장을 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예측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입혀질지 우리는 몰라요. 이 예측이 안 되는 이런 무궁무진한 성장성이 우리한테 엄청나게 큰 기회가 된다는 거죠. 이 기회가 4차 산업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 4차 산업 인프라가 갖춰지는 순간까지, 전 공장, 농업, 모든 것들이 다 자동화되는, 전 세계 모든 것들이 자동화되는 이런 구간이 다 갖춰지는 구간까지 이게 엄청난 기회가 열려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는 지금이 아닌 미래를 봐야 한다는 게 요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를 하는 거다. 1990년대, 그리고 2008년대, 2018년도, 2018년도는 지금이죠. 지금을 이제 비교를 해보자고요, 과거랑. 1990년대 시총 상위 기업들이 금성, LG전자가 옛날에 이름이 금성이었대요. 그리고 제일은행 등등이 있었다. 자, 1990년대 시총 1위 기업의 시총은 1000억대였고, 지금 삼성전자 시총은 280조였어요. 자, 삼성전자 시총이 80조고, 10배, 1조, 100배, 1000배. 자, 2800배가 올랐습니다. 2800배. 시총으로 1위 기업의 시총이 2800배가 올랐어요. 2800배가. 프로테이지라면 몇 프로예요, 이게? 100배가 만 프로니까 10만, 280만 프로예요, 280만 프로. 280만 프로. 우리 삼촌이 삼성전자 10,000원이었을 때 봤다 그러더라고. 10,000원이었을 때. 그러니까 액면 분할해서 10,000원이 아니죠, 이거는. 삼성전자가 200에서 300, 어디서 멈췄었더라? 아무튼 여기까지 갔는데, 10,000원일 때 20몇 년 전에 봤다 그러더라고, 삼성전자를. 애들 세뱃돈 받은 거 이런 거 갖고 이것만 사놨어도 이게 얼마야, 이런 얘기 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는 그럼 안 될 거냐. 이 과거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20년 전에, 야, 삼성전자를 차라리 내가 그냥 일하고 뭐하고 하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만이 아니고, 그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아무거나 사갖고 지금까지 두고 있었으면 배당을 지금까지 받고, 기업이 성장을 하고, 이걸로 들어오는 돈이 얼마겠나를 생각을 해보면 어마무시합니다. 계산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이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웃긴 거야.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금도 똑같다고. 지금부터 20년 30년 후에는 똑같아요. 또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워렌 버핏은 50년 전에 코카콜라를 갖고 지금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슈퍼에서 사먹는 코카콜라가
50년 전부터 우리가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마셨으니까, 코카콜라. 자, 이 콜라를 마실 때마다 워렌 버핏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